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할 때 이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죠. 이게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는 당연한 거예요. 인간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 행동하는 것은 감성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조금은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은 감성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는데 감정적으로 설득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 내가 감정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고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내가 따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고 설득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좋아하는 감정을 생기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책을 오늘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어, 하루 한 번 삶에 대한 끄적임 426일째 되는 아침이고요. 7월 1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로버트 치알디니의 이 설득의 심리학 글을 읽고 있고 오늘 세 번째 챕터 호감 원칙에 대해서 좀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책이 정말 20년 넘게 계속 꾸준히 스테디셀러로 사랑을 받는 이유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인간의 환경은 변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잘 변하지 않잖아요. 인간의 어떤 욕구, 본성, 감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잘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항상 비슷하게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이 책에서는 설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나 이런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너무 쭉쭉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경험으로 많이 그동안에 내가 그렇게 행동을 했었던 거구나. 다른 사람에게 논리적이고 아무리 이성적으로 설명을 해도 그 사람이 설득되지 않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거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그 사람의 감성을 건드려 주는 게 감정으로서 설득하는 게 참 중요하고 또 굳이 설득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또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좋아하는 어떤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행동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호감을 갖게 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내용을 오늘 좀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소개를 시켜 드릴 건데, 총 5가지 아니면 6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데는 어떤 요인이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신체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호감을 느낀다고 얘기를 하고, 매력적인 사람, 멋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이게, 사실은 이게, 피할 수 없는 어쩌면 진짜로 약간의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은 하더라도 실제로 행동하는 데는 매력적인 사람이 어떤 설득이나 부탁을 할 때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거거든요. 길 가다가 누군가 쓰러졌어요. 그럴 때 양복을 입고 깔끔한 복장의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도와줄 확률이 훨씬 높죠. 그 상황이 설득이 되는 거예요. 깔끔한 사람, 멋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에 더 신뢰가 가고 어쩌면 그게 더 전문가로서 보이고 외모로서 그냥 딱 우리가 인지하는 누르면 반응하는 바로 즉각적인 반응에서는 외모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첫 번째로 딱 꽂아주거든요. 그러면 타고난 외모가 뛰어난 사람한테는 정말 큰 강점이 될 텐데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또 감정적으로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느냐. 두 번째가 가장 효과적인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 같은데 두 번째는 바로 유사성입니다. 유사성.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의 표정이나 아니면 그 행동이나 막 이렇게 말할 때 상대방이 이러고 있으면 똑같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뭔가 동조화를 느끼면서 동질감을 느끼면서 훨씬 더 편안한 감정을 느끼잖아요. 자신과 비슷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훨씬 더 호감을 가질 수 있다.
라는 거. 예를 들면 그런 여러 가지 이런 하나의 작은 행동일 수도 있지만 취미나 어떤 배경이나 관심사나 모든 그런 습관이나 뭐 외모도 마찬가지고 의복도 마찬가지고 모든 비슷한 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언급함으로써 상대방이 나한테 호의를 갖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 방법이었고, 세 번째, 이거 세 번째 방법, 이거 너무 이거 많이 쓰는 건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칭찬입니다. 칭찬. 아부가 될 수도 있고 칭찬이 될 수도 있고, 진심을 담은 칭찬 그리고 진심을 담은 아부. 이게 예를 들어서 아부를 하는 사람과 칭찬을 하는 사람과 아니면 비판을 하는 사람, 그리고 칭찬과 비판을 섞어서 하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 사람의 어떤 실험을 한 거예요. 상대방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근데 칭찬과 비판을 섞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보다도 그냥 무조건 칭찬을 하는 사람에게서 훨씬 더 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게 지금 얘 지금 아부하는 것 같은데 라고 설사 알고 있어도 효과가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 얘기는 칭찬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호의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칭찬의 장점이 너무나 많잖아요. 고래도 춤추게 하고 자존감도 높이게 하고, 그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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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막 우쭈쭈 하는 거죠. 잘한다 잘한다 하면 더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자신감도 넘치고 하는 행동에 보다 더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칭찬은 정말로 단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진심을 담은 칭찬, 요게 정말 중요하다. 이게 세 번째였고, 네 번째가 이제 다섯 번째랑 비슷한데 반복. 네 번째가 반복이거든요. 익숙하게 만들어지는 거. 거짓말도 계속되면 진실이 된다는 거.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익숙한 상황, 익숙한 것에 우리는 호감을 갖게 된다라고 해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게 약간 불쾌한 것을 반복으로 하면 불쾌한 감정이 계속 쌓이는 거니까 좋은 감정을 일으키는 것을 계속 반복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게 익숙해져서 호감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리고 약간 그 반복되게 어떤 보여주는 거에서 경쟁의식, 협력,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거 정말로 또 오늘 또 너무 느꼈던 건데, 협력하는 거, 경쟁하는 거, 이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군대에서도 어떤 우리가 되게 꼬창이라고 그랬는데 되게 괴롭히고 뭔가 이상한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그 폭력적이고 뭔가 이상한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동질감과 동조화를 느끼면서 그 사람을 하나를 뒤에서 씹으면서 같이 친해지게 되잖아요. 그게 공동의 어떤 목표, 위기와 목표의식을 가짐으로써 동질감을 느끼면서 협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내가 가까워지고 싶다면 이 느낌을 이용하면 되는 거죠. 공통의 위기의식을 느꼈을 때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게 있고, 공통의 목적의식을 또 느꼈을 때 그 사람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멀어지는 건 또 반대로 간단한 방법을 쓸 수 있는 거죠. 어떤 그룹 간에 경쟁심을 붙이면 그 그룹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운명 공동체 아니면 이익 공동체로 딱 묶어버려서 똑같은 위기와 똑같은 목적을 주어지게 되면 협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호감을 느끼고 가까워지게 된다. 이거 정말로 이게 실생활에서 엄청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칭찬이나 아니면 그 다음에 어떤 경쟁, 반복적인 거, 이런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연상작용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도깨비 뿔 효과라고도 하는데, 나쁜 거를 계속 얘기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죠. 이것도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옆에 있으면 힘든 사람 있잖아요. 에너지를 계속 쭉쭉 빨아가는 사람. 저 사람하고만 있으면 되게 부정적이고 되게 힘들어. 그러면 그 사람하고 우리 자연스럽게 멀리 있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꾸로 정말로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 그리고 멋있는 사람, 잘난 사람을 옆에다가 두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 거죠. 특히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옆에서 정말 빛나는 사람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스스로 빛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옆에 어떤 사람을 자꾸만 두고자 하는 거예요. 밝은 사람을 두고자 한다. 그러니까 연상작용이라는
것은 밝은 사람으로서 내가 보여질 수도 있고, 또 좋은 말만 계속 해주는 사람은 옆에 자연스럽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뭔가 비판하고 뭔가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은 같이 있으면 제 기분이 부정적으로 바뀌니까 옆에다 안 두게 되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옆에 두게 되는 거죠. 의식적으로, 논리적으로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알아요. 이게 나한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정말로 나의 단점을 얘기해주고 솔직하게 어떤 지적해주고 이런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는 머릿속으로는 이해는 하지만 실제로 행동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거의 역사 속에서도 어떤 권력자들 옆에는 아첨하는 사람들이 들끓었던 거죠. 당연한 거예요.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를 좋은 점을 계속 얘기해주고 옆에서 계속 밝은 에너지로 옆에서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을 당연히 옆에다 두고 싶어 하는 거죠. 와, 오늘 이 호감 원칙에 대해서 읽었는데, 정말, 정말 우리 실생활에서 진짜 이게 도움되는 것들이 확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막 떠오르면서, 이래서 그랬구나, 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했던 건 사람을 설득할 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리 해봤자 되지 않는다. 인간은 감정으로서 행동한다. 감정적으로 움직여야 감동을 받거나 어떤 감정적으로 변화를 느껴야 그 사람이 설득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습니다. 진화론을 여기서 얘기를 들어주는데, 진화론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설명이 됐지만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그게 감정적으로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여기서 설득하는 조지 클루니 예를 드는데, 자기가 정말로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어떤 진화론을 지지하고 자기가 믿는다라고 말을 뱉은 그거를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훨씬 크게 설득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고 교육적으로 해도 감정의 변화를 느끼지 않는 한 설득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점을 살아가면서 이거를 딱 기억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어떤 행동의 변화나 설득시키려고 할 때 이성적인 것보다, 논리적인 것보다 차라리 그 사람의 감정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내가 그 사람이 닮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정말로 호감을 가진, 좋아하는 친구가 되면 그 친구가 말하고 그 친구가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거. 그리고 오늘도 조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 책이 20년도 넘게 사랑을 받는 이유, 분명히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한번 하루에 한 챕터씩 정도 읽고 있는데, 오늘은, 또, 사회적 증거 원칙? 요거를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또 읽어보고, 내일 또 같은 시간에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가치 있는 하루, 그리고 정말 새로운 경험하는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